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버 퀸즈가 치매 특집 8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치매란 무엇인지, 치매의 증상과 예방 방법, 그리고 치매 환자를 가진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퀸즈입니다. 치매는 명성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유명인들이 치매와 싸우는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인간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치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화배우이자 미국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1994년 11월 5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진단은 레이건이 84세의 나이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초기 발병 단계로 판단되었습니다. 레이건은 자신의 진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이 펠로 어메러컨즈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병을 공개하며 이 질환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레이건은 자신의 병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남은 생애 동안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레이건의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는 레이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은 2004년 93세의 나이로 알츠하이머병 관련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레이건의 아내 낸시 레이건은 그의 병을 돌보며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는 1995년에 로널드와 낸시 레이건 연구소를 설립하여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찰턴 헤스턴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발히 활동한 미국의 배우로 배너와 10개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적 활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총기 소유권을 옹호하는 전국 총기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02년 헤스턴은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나는 포기하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발표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투지를 칭찬했습니다. 헤스턴은 알츠하이머병 진단 후에도 여전히 활동적이었지만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급격한 저하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는 종종 가족 멤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헤스턴은 2008년 4월 5일 알츠하이머병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헤스턴의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디아 헤스턴은 그의 병을 돌보며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낸시 레이건과 같은 인물들이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 질환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1951년 7월 21일 태어나 2014년 8월 11일 세상을 떠난 미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입니다. 그는 굿모닝 베트남, 데드 포에츠 소사이어티, 어린 왕자 등 다양한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2014년 8월 11일 자살로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그의 부인 수잔 슈나이더 윌리엄스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이 아니라 루이체 치매라는 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루이체 치매의 심각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시각적 환각, 기분 변화, 운동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는 파킨슨병으로 잘못 진단받기도 했으나 이는 루이체 치매의 일부 증상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부검 결과 그의 뇌에는 루이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경우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이 아니라 루이체 치매의 복잡한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은 루이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수잔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루이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션 코너리는 1930년 8월 25일 태어나 2020년 10월 31일 세상을 떠난 스코틀랜드의 배우로 주로 제임스 본드 역할로 유명합니다. 그는 7편의 본드 영화에 출연하며 이 역할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코너리는 2020년 10월 31일 바하마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사인은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아내 미셸린 로크부리는 코너리가 사망하기 전 몇 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너리의 치매는 그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말기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코너리가 치매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는 그에게는 삶이 아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코너리는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동안 사망했으며 이는 그의 마지막 소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코너리의 치매 진단은 그의 사망 후 공개되었으며 이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은 그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며 그의 마지막 날들을 평화롭게 보냈다고 전합니다. 마가렛 대처는 1925년 10월 13일 태어나 2013년 4월 8일 세상을 떠난 영국의 정치인으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첫 여성 총리로 재직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으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처는 2002년 이후 여러 차례의 손해졸중을 경험하며 이는 그녀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되었으며 이는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대처는 12년간 치매와 싸웠으며 이는 그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처는 치매와의 싸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연구 영국의 후원자로 활동하며 치매 연구와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딸 캐롤 대처는 그녀의 치매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처는 2013년 4월 8일 뇌졸중으로 인해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치매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질환에 대한 연구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슈가 레이 로빈스는 1921년 5월 3일 태어나 1989년 4월 12일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그는 1940년부터 1965년까지 활동하며 월터급과 미들급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로빈스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복서로 평가하며 그의 경력 동안 174승 19패 6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빈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65세가 넘어서부터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당뇨병과 고혈압도 함께 앓았습니다. 로빈스는 1989년 4월 12일 67세의 나이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이 그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로빈슨의 아내 밀리는 그의 병을 돌보며 그의 일상생활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로빈슨이 거의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밀리가 그의 모든 일상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그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무하마드 알리는 치매가 아니라 파킨슨병을 앓았습니다. 알리는 1984년 42세의 나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그의 복싱 경력 중에 나타난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사들은 알리의 경우가 젊은 발병 파킨슨병으로 이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의 파킨슨병은 그의 복싱 경력 중에 나타난 두통과 언어 장애와 같은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두부 외상과 관련된 만성 외상성 뇌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의 가족과 의사들은 그의 파킨슨병이 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복싱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는 2016년 74세의 나이로 중증 감염으로 인한 중환자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이는 파킨슨병 자체가 아니라 폐렴과 관련된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유명인 중 아직까지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는 1955년 3월 19일 태어난 미국의 배우로 주로 다이하드와 식스센스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유명해졌습니다. 2022년 윌리스는 아파시아라는 언어 장애를 진단받고 배우 활동을 은퇴했습니다.
아파시아는 언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주는 신경계 질환으로 이는 뇌의 신경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윌리스의 가족은 그의 상태가 악화되어 전두축 두엽 치매로 진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을 초래하여 행동, 언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45세에서 65세 사이에 발병하며 윌리스의 경우 67세에 진단되었습니다. 윌리스는 최근 몇 년간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공중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2025년 1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산불 당시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엠마 해밍 윌리스는 윌리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그의 병이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들은 함께 힘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의 전두축 두엽 치매 진단은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가족은 그의 건강 상태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퀸즈였습니다.